바닷바람이 스치는 아침 미역국 한 그릇의 따뜻한 향이 식탁을 채웁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도 생일날 건강을 챙기고 싶은 나록은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면 늘 해조류가 곁에 있었죠. 미역다시마 톳 파래. 우리는 이 바다의 선물을 건강식이라 믿으며 오랫동안 먹어왔습니다. 실제로 해조류에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철, 분식이 섬유가 풍부해 노년기 소화 건강변비, 예방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주 먹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음식이 때로는 몸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해조류의 효능은 섭취 빈도와 조리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해조류를 섭취한 노인그룹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와 고혈압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조류를 먹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자연식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 이 질문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 나트륨, 칼륨이 매우 농축되어 있으며 이는 간이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는 미네랄을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해조류의 효능을 연구한 일부 학자들은 요오드는 갑상선에 필수적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기능을 억제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인은 미역국, 다시마, 육수, 파래김 등으로 이미 일상 속에서 상당량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식이라며 해조류를 추가로 먹는다면 신체 균형은 쉽게 깨집니다. 한편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다에서 자란 해조류는 천연 미네랄 덩어리이므로 가공식품보다 훨씬 낫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미역국을 매일 먹는 것과 일주일에 두세 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과다와 요오드 누적을 불러오지만 두 번째는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는데 최근 들어 손발이 붓거나 혈압이 올라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건 해조류의 과잉 섭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피로 탓으로 넘기지만 몸은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에게 맞는 음식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해조류는 결코 악역이 아닙니다. 단지 섭취 방법과 빈도를 모른 채 습관적으로 먹을 때 건강의 균형이 흔들릴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별표 해조류 섭취의 3가지 실수 별표를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조리 습관 저장, 방식 섭취 빈도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평생 해조류를 먹는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수를 살펴봅시다. 너무 자주 먹는 습관 바로 그곳에서 건강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미역국을 안 먹으면 허전하다. 이 말 혹시 당신에게도 익숙하지 않나요? 특히 60세 이후의 어르신들 중에는 소화가 잘 되고 기름기 없는 해조류를 매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역국, 다시마, 무침, 톳나물, 김밥의 김, 이 모든 것이 해조류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먹지만이 반복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해조류는 요오드 아이오다인의 보고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 시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이미 WHO 권장치의 4에서 5배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식이라는 믿음 아래 매일 미역국을 드신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갑상선은 작지만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마치 온몸의 온도 조절기처럼 대사율을 조절하죠. 요오드가 너무 많으면 이 조절기가 고장나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은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지만 실은 해조류 과다 섭취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신장 기능입니다.
해조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나 근육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500명을 1년간 관찰했는데 매일 해조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경도의 갑상선 기능 이상이 18%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만 섭취한 그룹은 혈중 요오드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고혈압 수치도 더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의들은 보통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끼당 미역국 반 그릇 또는 다시마 조각 한 장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양이면 요오드 칼슘 식이섬유를 충분히 얻으면서도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식습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미역국을 매일 끓이시던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해조류 반찬을 만들 때는 김토다시마를 번갈아 가며 다양하게 쓰세요.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조류를 먹은 날엔 다음 식사는 육류나 채소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몸은 금세 변화를 느낍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부종이 줄고변비가 개선되며 피로감이 완화됩니다. 이는 체내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고 요오드 수치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오드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으니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젊은 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노화된 장기 특히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노인 영양학 전문가들은 건강식의 기준은 음식의 성분이 아니라 몸의 회복 능력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나는 내 몸의 속도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있을까? 매일 해조류를 먹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부담을 쌓아온 것은 아닐까요? 이제 두 번째 실수를 함께 살펴봅시다. 바로 염분 제거 없이 먹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해도 해조류 속 숨은 염분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불려 바로 끓이거나 미역국을 간단히 조리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소금을 따로 넣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해조류 자체에는 이미 높은 염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소금을 넣지 않아도 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해조류의 염분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압, 신장 그리고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신장 여과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염분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내과 임상 연구에서는 염분 섭취량이 하루 1g만 늘어나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이 MILLIMETEROFMERCURY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의 염분은 대략 2에서 3g, 다시마국은 4g에 이릅니다. 즉 매일 한 그릇만 먹어도 혈압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았는데 왜 짠맛이 나지? 그 이유는 해조류를 채취할 때 흡착된 바닷물 속 염분이 건조 과정에서도 상당량 남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공 해조류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히 담그지 않고 조리하면 육안으로는 모르지만 체내 나트륨은 빠르게 쌓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두통, 어지럼증, 심계항진이 잦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증상으로 넘기곤 합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남편은 고혈압, 아내는 당뇨병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소금을 거의 쓰지 않았고 매일 아침 미역국을 한 그릇씩 드셨죠. 그런데 몇 달 뒤 두 분 모두 혈압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부종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던 중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역국 자주 드시나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매일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신 미역국 이숨은 염분 폭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류를 요리하기 전 반드시 2회 이상 담가두세요. 찬물에 20분간 담갔다가 새물로 한 번 더 헹구면 염분의 70% 이상이 제거됩니다. 둘째, 국을 끓일 때 간장을 줄이거나 생양, 파마늘들, 기름 등으로 풍미를 내세요. 이렇게 하면
짠맛이 덜해도 만족스러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물은 되도록 남기세요. 국물에 염분과 요오드가 대부분 녹아있기 때문에 미역이나 다시마 건더기만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습관 변화는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한 실험에서 해조류 섭취 전 담그기 과정을 한 번만 거친 그룹과 2번 거친 그룹의 나트륨 흡수량을 비교한 결과 2번 담근 그룹의 혈압 수치가 평균 O, MIN, LL, IMETEROF, MERCURY 낮았습니다. 단지 한 번 더 헹구는 습관만으로도 몸은 즉각 반응한 셈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해조류의 천연 나트륨은 가공소금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염분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양과 배출 속도입니다. 노화된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국물까지 다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해조류를 제대로 헹군 적이 언제였을까? 작은 질문이지만 그 답이 당신의 혈압과 신장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실수입니다. 건조 해조류 보관의 함정.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찬장에 두지만 그 보관 방식 하나가 영양소를 반으로 줄이고 해로운 성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방 찬장 구석에 비닐봉지째로 보관된 미역과 다시마톳이 한 움큼쯤은 꼭 있지요. 오래 보관해도 안 상하니까 건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조류의 영양소는 공기피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잘못된 보관은 건강에 좋은 성분을 잃게 할 뿐 아니라 미세한 산화물과 독성 부산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별표 밀폐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것, 별표입니다. 건조 미역이나 다시마를 개봉한 뒤 고무줄로 대충 묶어두면 공기 중에 수분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 과정에서 해조류 속 요오드와 비타민 A, E가 산화되어 손실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개봉 후 1개월만 지나도 요오드 함량이 최대 35%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그냥 먹기엔 멀쩡해 보여도 영양이 반토막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습기와 곰팡이입니다. 공기 중 습도가 60% 이상일 때 해조류 표면에 미세한 곰팡이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조리해버립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 이런 곰팡이 독소는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일부는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높거나 간경화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죠. 또 다른 문제는 빛입니다. 햇볕이 드는 곳에 해조류를 보관하면 엽록소가 파괴되어 색이 바래고 동시에 산화지질이 증가합니다. 이 산화물은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의 피부 건강과 혈관 건강을 위해 먹던 해조류가 오히려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냉장 보관은 공기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 습도도 문제입니다. 냉장실의 문을 자주 열면 내부 습기가 응결되어 해조류 포장 안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 곰팡이가 더 빨리 번식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건조제와 함께 밀폐 용기에 보관하기. 유리병이나 지퍼백 안에 해조류를 넣고 식품용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2. 어두운 찬장 속에서 서늘하게 보관하기. 햇빛과 열로부터 멀리 두세요. 3. 개봉 후 2개월 이내 섭취하기. 그 이상 지나면 영양 손실이 커지고 산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해조류의 품질을 지키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밀폐 용기에 보관한 해조류가 일반 보관보다 비타민 E 함량이 2배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건조식품은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해도 문제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습도 30% 이하의 조건에서만 해당됩니다. 현실적인 주방 환경에서는 이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짧게 보관하고 신선한 상태로 자주 사서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집안 어딘가에서 수년 전 사둔 미역 한 봉지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에 생각을 해도 아깝잖아. 바로 그 한 번의 선택이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된 간은 미량의 독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명확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상태로 보관해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해조류의 올바른 섭취 빈도 즉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양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최적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마다 방송마다 조금씩 다른 말을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해조류는 매일이 아니라 적절히 반복되는 간격으로 먹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우리 몸은 영양을 축적하는 창고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영양소를 주면 특정 미네랄이 넘치고 다른 것은 부족해집니다. 특히 요오드와 나트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의 나트륨은 혈관과 심장에 직접 작용하죠. 따라서 내과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별표 해조류의 균형 섭취법 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20에서 30g 미만 미역국 반, 공기 다시마조림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섭취하면 요오드 수치가 쉽게 누적되지만 이 정도 간격이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2점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요오드와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를 씹어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 효소를 자극해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다양한 해조류를 번갈아 먹기, 미역 다시마톳, 파래김은 영양 구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역은 칼슘이 풍부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고 톳은 철분과 식이섬유가 많지만 칼륨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주마다 종류를 바꿔보세요. 4. 염분 제거 후 조리하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2번 이상 행거 염분을 줄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4가지 원칙만 지켜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임상 관찰에 따르면 해조류 섭취 빈도를 줄인 노년층 환자 40명 중 32명이 한 달 이내에 부종과 피로감이 완화되었고 혈압이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적게 먹었는데도 효과는 더 컸다 별표파기는 사실입니다. 이는 해조류가 기본적으로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소량으로도 미네랄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오히려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해조류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알맞게가 핵심입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학자는 한국인의 요오드 과잉 문제는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지역과 식습관에 따라 체내 요오드 편차가 크며 특히 노인층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체질과 장기 기능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해조류를 챙기고 있지만 혹시 습관으로 먹고 있진 않은가? 건강식은 언제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해조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먹으면 약보다 나을 수도 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해조류라고 다 같은 해조류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2가지 다시마와 미역의 차이 그리고 이 둘을 잘못 조합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 해조류가 진짜 건강을 돕고 있는지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해조류지만 다시마와 미역은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성분과 기능 몸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다르죠.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둘 다 건강에 좋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이 무심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마는 대표적인 요오드 저장고입니다. 요오드 함량이 미역의 약 4에서 6배나 높습니다. 그만큼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기능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 알지닉 애시드이 풍부하여 장내 독소를 흡착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알긴산은 동시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복용하는 분이라면 다시마를 매일 먹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미역, 씨위드와 케임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소화가 쉬운 편입니다. 특히 식이섬유인 푸코이단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역도 요오드와 나트륨 함량이 꽤 높습니다.
즉 두 식품 모두 장점을 살리되 상황에 맞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해조류를 더 자주 먹는 게 좋을까요? 당신의 몸 상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혈압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미역보다 다시마 섭취를 줄이세요. 요오드와 나트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있거나 식사량이 적은 분은 미역을 주 2회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철분과 칼슘 보충에 유리합니다. 변비나 복부 팽만이 잦은 분은 토시나 파래 같은 해조류를 섞어 식이섬유를 보완하세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시마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요오드 과잉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12%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역을 주 2에서 3회 섭취한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9% 낮았습니다. 즉 해조류의 종류와 빈도가 곧 건강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시마와 미역을 함께 조리하는 습관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마를 국물용으로 끓인 뒤 미역을 넣는 미역국 방식은 한국에서 흔하지만 이는 요오드 중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시마에서 나온 요오드가 국물에 녹아있고 그 국물에 미역까지 넣으면 총 요오드량은 권장치의 몇 배를 넘게 됩니다. 그 결과 갑상선이 과부하를 일으키고 피로감이나 체온 저하가 쉽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두 해조류를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과 타이밍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금요일엔 미역국을 수요일엔 다시마 조림을 주말엔 김이나 파래를 활용한 간단한 반찬을 먹는 식으로 분배하면 좋습니다.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하루 먹을 걸 몰아서 먹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조금씩 나눠 먹는 사람의 몸이 더 오래 버틴다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배출이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쪽과 노년층의 배설 능력은 젊을 때와 다르다는 쪽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두 번째 견해가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이 해조류를 매일 섭취한 뒤 혈중 요오드 수치가 3배 높게 측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이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미 절반의 건강을 되찾은 셈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착각을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따르는 해조류 다이어트 과연 안전할까요? 이제 해조류 다이어트의 오해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TV나 유튜브에서 미역국 다이어트 다시마 디톡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름기 없고 칼로리 낮은 해조류로 살을 뺀다는 문구는 듣기만 해도 유혹적이지요. 실제로 몇몇 연예인들이 해조류를 주식처럼 먹으며 체중을 줄였다는 사례가 퍼지면서 노년층 사이에서도 해조류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다이어트는 빠른 효과 대신 지속적 위험을 품은 방식입니다. 우선 해조류의 주요 성분인 별표 알긴산, 알지닉 애시드, 별표과 별표 푸코이단, 별표는 위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팽창합니다. 이로 인해 포만감이 빨리 오고 식사량이 줄죠. 겉보기에는 살이 빠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체수분 감소일 뿐입니다. 지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심해지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를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단백질 부족에 직면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 손실이 빨라지며 피부 탄력이 감소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이 결핍된 해조류 중심 식단은 결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조류 다이어트를 4주간 시행한 그룹과 일반 균형 식단을 유지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체중 감량폭은 비슷했지만 해조류 그룹은 혈중 단백질 농도가 12% 낮고 피로호소가 2배 높았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오드의 과다 섭취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이어트 블로거들은 해조류에 있는 미네랄이 몸의 독소를 배출해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알긴산이 금속이온을 흡착해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별표 유익한 미네랄, 칼슘화 연철분, 별표도 함께 배출됩니다. 즉 체내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소화력 저하입니다. 해조류의 섬유질은 젊은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든 고령층에겐 부담이 됩니다. 하루 3끼 중 2끼를 미역국이나 다시마 무침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팽만감과 속쓰림 변비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살을 빼려는 걸까 아니면 건강해지려는 걸까?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목표입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해조류는 이 중 일부를 돕는 조연일뿐 주인공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지방보다 근육이 생명을 지탱합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의 질감과 체력 유지력입니다.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결과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해조류는 건강식이지만 다이어트식은 아닙니다. 매일 먹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이름의 과용입니다. 한때 해조류 다이어트로 급격히 체중을 줄였던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살이 빠지고 피부도 맑아진 것 같았지만 2달 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극심한 피로와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체중은 다시 늘고 건강은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무게는 줄었지만 이미 다 빠졌어요. 나는 건강을 잃은 거였어요. 이 사례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해조류는 살을 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완성하는 균형의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균형이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장기는 어디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해조류가 간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왜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해조류가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해조류를 자주 먹는다면 간이 그 모든 미네랄과 요오드를 처리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해조류가 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조류의 항산화 성분인 별표 푸코이단 별표과 별표 폴리페놀, 폴리피놀, 별표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적정량을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간 기능이 이미 약한 분이라면 해조류 속 미네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영양소와 미량 금속 첨가 물약 성분을 모두 거릅니다. 그런데 해조류에는 미네랄이 과하게 농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오드, 나트륨, 칼륨, 철분이죠. 이 중 일부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지만 과량이 들어오면 간에서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간세포의 부담이 생기고 간 수치, AST, ALT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뇌과 연구팀은 간 기능 저하 환자에게 다시마 추출물을 지속적으로 섭취시킨 결과 8주 후 AST 수치가 평균 18%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중금속 흡착 문제도 있습니다. 해조류는 바다의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의 환경 오염 정도에 따라 나피, B, 카드뮴 CD, 비소 AS 등의 미량 금속을 흡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은 이를 배출할 수 있지만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특히 국내산이 아닌 일부 수입 해조류에서 중금속 검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이 약한 분들의 공통된 착각이 있습니다. 해조류는 천연식품이니까 간에 무리가 없겠지. 하지만 자연산이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에는 인공적인 독성보다 훨씬 강한 천연 독성 물질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다시마나 미역에서 발생하는 산패 부산물은 간세포의 지방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방간의 초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간이 약한 사람은 해조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하고 조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진한 체크 표시 첫째 국산 해조류를 선택하세요. 해양 오염이 비교적 적고 품질 검사를 거친 제품을 고르세요. 진한 체크 표시 둘째 30분이 상 담가두고 끓는 물에 10초 정도 데치세요. 요오드와 중금속이 함께 제거됩니다. 진한 체크 표시 셋째 주 2일에서 2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특히 간 수치, AST, ALT가 높은 분은 일주일에 한 번 반 공기 분량의 미역국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간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간 기능 저하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해조류 섭취 빈도를 주 4회에서 2회로 줄인 결과 6주 후 평균 AST 수치가 22%, ALT 수치가 17% 감소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푸코이단이 간암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요오드 과잉이 간 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반대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별표 누가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 별표입니다. 노년기에는 간세포 재생 속도가 젊을 때보다 50% 이상 느려집니다. 즉 회복력이 절반 이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좋은 성분이 있더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피로가 길게 지속되거나 소변색이 진해졌거나 오른쪽 윗배가 뻐근하다면 이미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로 돌려볼까요? 간 다음으로 해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기바로 별표 신장, 콩팥, 별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해조류가 신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칼륨 과다가 왜 노년층에게 위험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조류는 바다의 영양창고이지만 동시에 신장 콩팥에게는 시험대 같은 음식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이죠. 피 속의 노폐물과 미네랄을 걸러내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해조류에는 칼륨, 요오드, 나트륨, 마그네슘이 모두 고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성분들이 쉽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이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히 별표 칼륨, 포타슘, 별표는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좋은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별표 과잉의 독 별표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고칼륨혈증이 생기고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마비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만성 심장질환 환자의 30% 가해조류 섭취 습관과 연관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600mg입니다. 이는 성인의 하루 권장량 500mg의 17%에 해당하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노년층에겐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만약 다시마나 톳까지 함께 먹는다면 그 양은 1000mg을 훌쩍 넘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 매일 이런 식단을 반복한다면 피 속 칼륨 농도는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약한 분은 해조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조리법의 조절입니다. 체크 표시 첫째 데치기, 블란칭 끓는 물에 10초간 해조류를 데친 뒤 찬물에 헹구면 칼륨의 약 40%가 제거됩니다. 이 단순한 과정 하나가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체크 표시 둘째 국물 섭취를 피하기, 칼륨과 나트륨은 국물에 녹습니다. 따라서 미역국을 끓였다면 건더기만 건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표시 셋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기 해조류를 단백질, 두부달걀 생선 등과 함께 먹으면 미네랄 흡수가 완화됩니다. 단백질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 해조류는 늘 착한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겐 착한 척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롭지만 안에서는 부담을 주는 것이죠. 특히 혈압약 이뇨제 또는 신장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칼륨 배출이 더욱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해조류의 칼륨이 체내에 남아 심장 리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임상보고가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가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찬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1.5배 높았습니다. 그녀의 식단을 조사해보니 매일 아침 미역국 점심에 토무침 저녁에는 김으로 싼 밥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름기 없고 깨끗한 음식이라 생각했어요. 나쁜 게 있을 줄은 몰랐죠.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 해조류를 건강식으로 여겼던 시선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건강은 좋은 음식을 찾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때 비로소 균형이 생깁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집니다. 해조류의 칼륨은 천연이므로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고 노년층의 체내 배출 속도를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이미 절반의 여과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해조류는 하루 한 끼가 아닌 일주일 두세 번이 적정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조류의 그늘을 충분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바다의 빛으로 돌아가 봅시다. 해조류가 가진 진짜 효능,
그 놀라운 치유력과 면역력 강화 효과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올바르게 먹을 때의 조류는 여전히 인생 후반의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조류의 위험만큼이나 중요한 부분 바로 진짜 효능을 이야기해 봅시다. 앞선 장들에서 해조류의 과용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했지만 올바른 양과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해조류는 여전히 노년기 건강의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먼저 해조류의 대표 성분인 별표 푸코이단, 별표는 수십 년간 의학계에서 주목받아온 천연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면역 저하 상태에서 푸코이단은 백혈구의 방어력을 높이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 노인들 중 다수가 미역과 다시마를 꾸준히 섭취한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별표 알긴산, 알지닉 애시드, 별표입니다. 해조류 특유의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바로 그것이죠. 이 성분은 장 속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키는 천연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한 변비장, 염증대장 용종 위험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알긴산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참가자들의 장내 환경이 3주 만에 젊은 층에 근접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다시마와 미역에는 별표 플로로타닌, 별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관, 벽의 염증을 완화하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낮아집니다. 단역이서 도적정 섭취가 핵심입니다. 일주일 2에서 3회, 30g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피부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푸코이단과 폴리페놀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세포 손상을 막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해조류 추출물을 장기적으로 섭취한 사람은 피부 수분량이 15에서 20%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해조류는 속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천연 화장품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조류는 두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마 속의 마그네슘과 철분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인지 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최근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연구에서는 해조류를 주 3회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1%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혈류 개선과 항산화 효과의 복합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해조류의 효능은 식이섬유 효과 때문이지 푸코이단 때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푸코이단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바꿔 면역력을 높인다고 반박하죠. 진실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성분 하나가 아니라 해조류 전체의 복합작용이 건강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효능은 한 가지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별표 적정 섭취와 올바른 조리법 별표입니다. 해조류는 과하면 독이 되지만 알맞게 먹으면 최고의 자연의약품이 됩니다. 매일 먹는 대신 일주일에 2-3번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짠맛을 줄이고 다양한 해조류를 번갈아 먹으세요. 그렇게만 해도 면역력장 건강혈관 상태 피부 활력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 어르신 환자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건강식이라 먹었는데 이제는 내 몸이 좋아하는 만큼만 먹어요. 그랬더니 몸이 고맙다고 말하네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건강이란 결국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조류뿐 아니라 모든 음식에 적용되는 진리 별표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식의 균형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늦춰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히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가 됩니다. 몸이 원하는 속도, 마음이 원하는 온도에 맞추어 먹을 때 진짜 건강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해조류든 채소든 어떤 음식이든 좋다는 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 집착이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신체의 모든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소화도, 해독도, 순환도. 그렇기에 식단의 목적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땐 몸을 채우는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조화시키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해조류처럼 좋은 음식도 너무 자주 먹으면 부담이 되고 간혹 즐기면 보약이 됩니다. 바로 이 균형이 건강의 본질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선생님, 뭘 먹으면 젊어질까요? 그럴 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감사히 그리고 내 몸의 리듬에 맞게 먹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실제로 장수촌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음식을 매일 먹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식탁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해조류, 가을엔 곡물, 겨울엔 뿌리채소, 자연의 속도에 맞춰 몸을 돌보는 것이죠. 이런 생활은 단순히 영양 균형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도 덜어줍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압박감이 줄어들면 오히려 식사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위와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즉 편안한 식사는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균형은 함께 먹는 사람과의 온기입니다. 해조류 미역국 한 그릇도 혼자 먹으면 약이 되지 못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마음의 약이 됩니다. 음식은 영양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따뜻한 대화와 함께한 식사가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며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해조류가 주는 영양은 몸의 균형을 돕지만 정서적인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음식은 마음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의 절반은 영양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감정입니다. 오늘의 식사에서 해조류를 조금 덜어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곁들이세요. 건강한 식사는 몸을 살리고 따뜻한 대화는 마음을 살립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짜 장수의 비밀이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별표 오늘부터 바르게 먹는 해조류 습관 별표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변화들을 함께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조류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고기뇽 있게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바른 해조류 습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대신 주 2에서 3회 건강은 꾸준함에서 오지만 그 꾸준함은 반드시 적당함에 서야 합니다. 미역국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먹을 때보다 요오드와 나트륨 수치가 안정되고 갑상선과 신장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국물은 남기세요. 미역국이나 다시마국의 대부분 염분과 요오드는 국물 속에 녹아 있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먹어도 해조류의 영양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물은 습관처럼 남기는 용기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2번 헹구기 1번 데치기 해조류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근 뒤 새물로 한 번 더 헹구세요. 그리고 끓는 물에 5에서 10초 데치면 염분과 중금속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이 짧은 과정이 해조류를 진짜 건강식으로 바꿉니다. 가보자 한 사람, 넷째, 몸의 속도에 맞추기. 몸이 피로할 땐 가니다리가 붓는 날엔 신장이 고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해조류 대신 따뜻한 곡물죽이나 채소 수프로 하루를 쉬게 해주세요. 식단은 몸의 리듬을 따라가야 합니다. 좋다던 음식이 아니라 오늘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악수 5째, 함께 먹는 식탁 건강은 음식의 양보다 나누는 온기에서 비롯됩니다. 해조류 한 접시라도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먹으면 그 식사는 몸에도 마음에도 좋은 약이 됩니다. 식사는 영양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은 공통된 말을 합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보다 피로가 덜하고 속이 편해요. 그것은 단지 해조류를 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낡은 습관을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 대신 담백한 나물 한 접시를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의 간은 미소 짓고 신장은 숨을 고르며 몸 전체가 감사의 신호를 보낼 겁니다. 천천히 균형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먹는 법. 그것이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한 진짜 건강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